안녕하세요. 저희는 심박수 이상을 감지해 응급환자의 위치 정보를 전송해주는 장치인 피터팻을 구성하고 제작한 전자물리학과 김대용, 생명공학과 차민주, 최고은입니다. 먼저 목차로는 프로젝트 설명, 제작 과정 소개, 동작 시연, 자체평가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설명에 대해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피터팻은 심장 박동수를 통해 몸의 이상을 경고하고 응급 상황에서 자신의 위치 정보를 보호자의 핸드폰으로 보낼 수 있는 장치입니다. 우선 심박수를 측정하고 이를 RMSSD 수치로 변환합니다. RMSSD란 연속적인 심박동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수치로 짧은 기간에 심박 변이 요소를 잘 나타내고 있고, 신경과 연관된 수치로 뇌전증에서 갑작스런 사망과 심방세동에 밀접한 연관성을 가집니다. RMSSD 수치가 정상이라면 녹색 LED, 비정상이라면 적색 LED에 불이 들어옵니다. 적색 LED가 깜빡이는 것을 통해 자신의 건강 이상을 인지한 이용자는 스위치를 누르면 됩니다. 스위치가 눌리면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 사전에 연결해 두었던 보호자의 핸드폰으로 위치 정보가 전송되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여러 자료들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고령화 시대에 들어섰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로 여겨집니다. 고령화 시대란 노년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년층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의적 혹은 타의적으로 자식들과 떨어져 삶을 영위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독거노인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혼자 살아가는 노년층에게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도움을 줄 사람이 주변에 없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노년층에게 갑작스러운 위급 상황 발생 시 상황에 따라 응급 상황을 알리기 힘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병으로 최근 발병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심장질환은 환자가 위급한 상황을 알리기 매우 힘든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전화기를 비롯한 여러 통신수단 등을 이용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지만, 최신 기기나 통신수단의 사용이 미숙한 노인층의 특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터팻은 버튼만 누르면 응급 상황을 알려 빠른 대처를 가능하게 하는 간편한 장치입니다. 질병 발병의 위험이 높으나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노인층을 생각하며 이 제품을 고안하게 되었습니다. 빠르고 간편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신속한 대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피터팻의 주 목적입니다. 환자는 응급 상황 시 아무 말 없이 그저 버튼만 눌러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LED 불빛을 통해 본인이 위험한 상황임을 미리 인지할 수 있어 질병의 초기 예방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블루투스와 반짝이는 불빛을 이용하여 환자의 위치 정보를 외부에서 파악할 수 있게 만들어 구조 요청에 있어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기능은 재난 또는 응급 상황에 환자를 빨리 발견해 골든타임 내에 치료가 이루어질수록 있도록 할 때 빛을 발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는 제작 과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피터팻의 제작에 사용된 부품 소개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우노 보드, 심박수 측정을 위한 펄스 센서, 핸드폰과 통신하기 위한 블루투스 모듈, 위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GPS 모듈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GPS와 블루투스를 켤 수 있는 스위치와 상태를 경고하기 위한 LED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구성한 회로도입니다. 우측 우노보드에는 펄스 센서와 LED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녹색 LED는 우노보드의 9번 핀, 적색 LED는 12번 핀에 연결하였고 저항은 220ohm을 사용하였습니다. 펄스 센서는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A0, 5V, 그라운드 순으로 연결하였습니다. 회로도의 아래쪽 우노보드에는 GPS 모듈과 블루투스 모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GPS 모듈의 RX는 5번 핀, TX는 4번 핀, VCC는 5V, 그라운드는 그라운드끼리 연결하였습니다. 블루투스 모듈의 RxD는 우노보드의 하드웨어 통신핀인 1번 핀, TXD는 0번 핀, VCC는 5V, 그라운드는 그라운드에 연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위치는 A1과 그라운드의 대각선으로 연결하였습니다. 제품이 동작하는 전체적인 흐름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펄스 센서로 맥박을 측정하고 RMSSD 수치를 계산합니다.
RMSSD 값은 심박동 간의 시간 간격을 측정한 후 각 간격 사이의 차이를 제곱하여 평균 램으로써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RMSSD 값은 휴식 상태에서 측정 시간 1분에서 5분 기준 20ml에서 40ms의 값을 갖는 것이 정상 범위로 간주됩니다. 수치가 높아질수록 심장 기능이 건강한 상태이고 20ms 이하는 질환 관리가 필요한 수준입니다. 측정한 RMSSD 값이 10ms 이하로 감소하면 심장 질환의 발병 위험 확률을 높인다는 자료에 근거하여 이 수치가 10ms 이상이면 초록불이 켜집니다. 반대로 9ms 이하라면 빨간불이 켜지게 됩니다. 이를 인식한 환자는 스위치를 눌러 GPS 모듈을 통해 위치 정보가 출력되고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 핸드폰으로 위치 정보가 전송됩니다. 이어서 제품이 작동하게 하는 코드의 핵심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GPS 데이터와 블루투스 모듈을 다룰 수 있도록 타이니 GPS 소프트웨어 시리얼의 라이브러리를 추가하였습니다. 아래쪽은 스위치가 눌리면 GPS 모듈에서 데이터를 수신해 위도, 경도값을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하는 코드입니다. 시리얼 모니터로 출력한 값은 블루투스와 연결된 하드웨어 시리얼을 통해서 위치 정보를 전송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뒷부분에서 다루겠습니다. 다음은 심박수와 RMSSD 값을 측정하는 코드입니다. 펄스 센서 플레이그라운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맥박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심박수가 10번 측정되면 10개의 심박 간격을 사용하여 RMSSD 값을 계산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RMSSD 값에 따라 녹색 또는 적색 LED를 켜고 끄는 것과 관련한 코드입니다. 시연 영상을 보이기에 앞서 제품을 제작하며 겪었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루투스와 GPS 모듈을 각각 사용하여 테스트해보면 제대로 작동이 되었지만 두 모듈을 합쳐 함께 사용하면 업로드가 되지 않거나 둘 중 하나만 작동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희는 그 이유로 두 개의 소프트웨어 시리얼을 동시에 사용하여 내부에서 충돌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로 옮겨서 소프트웨어 시리얼을 하나만 사용하는 방법을 고안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블루투스의 RX, TX를 각각 하드웨어 시리얼에 해당하는 0번 핀, 1번 핀에 연결하여 작동시켜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업로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동시에 두 장치를 연결했을 때 저항값의 차이로 인해 전류가 한쪽으로만 흐르는 것이라 추측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업로드 시에는 블루투스 모듈의 RX, TX 핀을 아두이노에서 분리하고 업로드를 진행한 후 업로드 성공 후에 다시 블루투스 모듈을 연결해 작업을 진행하였더니 핸드폰에 정상적으로 위치 정보를 전송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동작 시연 영상입니다. 우선적으로 RMSSD 값을 구현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영상과 같이 맥박을 측정하게 되면 실시간 맥박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번 이상 측정 시 RMSSD 값과 LED 광신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체적인 시연 영상입니다. GPS를 위해서 실외에서 촬영하게 되어 LED 불빛이 잘 보이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RMSSD 값은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는 빨간불이 들어오게 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 RMSSD 값의 조건을 건강한 사람이 불빛이 들어오게 하여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가정하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영상을 구성하였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심장에 이상이 있는 경우 LED에 빨간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심각성을 인지한 환자는 스위치를 눌러 블루투스로 위치 정보를 휴대폰으로 전송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전체적인 자체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항목은 완성도, 창의성, 발표 자료 및 발표 능력입니다. 완성도 측면에서는 제안서에 기재한 요소들이 전부 구현하였고 모두 잘 작동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피터팻의 핵심 기능에 대한 자세한 완성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각의 묘들이 목표했던 대로 잘 작동하기에 제안서에 작성하였던 자신의 건강 이상을 인지해 빠르고 간편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신속한 대처를 통해 효과적인 치료를 가능하게 한다는 제품의 목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제작하는 과정에서 GPS와 블루투스 모듈이 동시에 업로드되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보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휴대성 있게 만들지 못한 점이 아쉽긴 하지만 버튼만 누르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휴대폰으로 바로 위치 정보를 알 수 있기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매우 편리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완성도 측면에서는 30점 만점에 28점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창의성과 관련한 평가입니다. 건강 상태를 연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고 LED의 불빛이 깜빡이는 시각적인 효과의 추가는 이용자의 주의를 끌어 더욱 효과적으로 심각성을 경고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응급도움 요청 어플 역시 간편하게 위험을 알릴 수 있는 기능이 있지만 전자기기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스위치를 누르기만 하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전화, 어플 사용보다 강점을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도움 요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누구나 상시 지니고 있는 휴대폰에 데이터 연동이 가능하기에 창의성 측면에서는 40점 만점에 40점을 부여하였습니다. 발표 자료 및 발표 능력에 대한 평가입니다. 프로젝트 발표 및 보고서에 작성해야 하는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표, 도형을 적절히 활용하여 전체적인 내용을 깔끔하게 전달하였습니다. 발표자 또한 전달력이 훌륭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고 생각하여 높게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총 30점 만점에 30점을 부여하였습니다. 저희 팀은 자체평가 총 100점 만점에 98점을 부여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휴대성을 개선시키고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면서 실제로 지도에 나타낼 수 있게 구현한다면 환자에게 더 큰 도움을 주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